오늘은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 요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영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실 때 런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둘러보시거나 기껏해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보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가봐야 하는 도시인 요크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크를 보지 않고는 영국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잉글랜드 남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분들이 잉글랜드 북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도시들은 위험하다.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다.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서로 지역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잉글랜드에는 남북으로 지역감정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리버풀에 있을 때 로컬 라디오에서 더 사우스와 더 노스의 이런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제가 잉글랜드에 20년을 살았는데 잉글랜드 북부에 14년을 살았고 잉글랜드 남부에 6년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잉글랜드 북부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거나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칠다거나 심지어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학 밖의 로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축구와 관련해서 서포터들 간의 험악한 장면을 몇 번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글랜드 북부에만 있고 남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잉글랜드 북부가 남부보다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하다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문제는 물론 영어의 표준어라고 하는 퀸스 잉글리시가 더 서더너들이 주로 말을 하고 북부의 악센트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센트 문제는 남부에도 악센트가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런던에도 런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잉글랜드 북부와 남부의 큰 차이를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잉글랜드 남부의 북부에 대한 지역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남부에 있는 분들이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만체스터, 리버풀, 리즈, 셰필드 등 대부분의 도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을 하시는데 예외였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크였습니다. 요크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영국에 있는 57개 도시들의 호감도를 조사했었는데 요크가 다른 56개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2%에 달했다는 서베이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 국민들이 요크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요크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요크가 역사적, 전통적,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이고 도시 곳곳에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배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크에는 관광 명소도 많고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요크에 갔었는데 요크에 가서 첫 인상이 과연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요크의 관광 명소, 여행 정보를 심층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요크의 매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크는 잉글랜드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런던 킹스크로스 역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자동차로는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크는 요크셔에서 상징성이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크셔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인구 60만의 리즈가 있습니다. 리즈는 이제 요크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크 남쪽으로는 이제 사우스 요크셔의 중심 도시인 셰필드가 있습니다. 요크 주변에는 이제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폭풍의 언덕으로 잘 알려진 브론테 자매 하워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하워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쪽 지역을 브론티 컨츄리라고도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브론테를 브론티라고 발음을 합니다. 브론티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유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또 요크에서 이제 바다가 보고 싶을 때는 항구 도시인 스카버로를 가게 됩니다. 스카버로는 이제 과거 잉글랜드의 관광 휴양지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론티 시스터 중에 한 명인 앤 브론티가 휴양차 스카버로에 와서 거기서 사망하게 되고 지금도 앤 브론티의 무덤이 있습니다. 스카보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제 언덕에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부터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스카보로 페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스카보로 페어라는 것은 이제 스카보로에서 열리던 장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래 민요 같은 곳에 사이먼과 가펑클이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요크 주변에는 내셔널 파크가 2개가 있습니다. 요크셔 데일과 이제 요크셔 무어가 있고, 요크셔 데일은 이제 아기자기한 돌담길이 이어지는 마을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 요크셔 무어는 그야말로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국립공원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운틴 아비도 있고, 그 외에도 관광 명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잉글랜드 남부와 요크셔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풍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크는 이제 런던하고 비슷하게 중심부에 이제 강이 흐릅니다. 우즈라는 강이 흐르고, 물론 이제 포스라는 강도 있습니다만 중심을 흐르는 대표적인 강은 우즈강입니다. 그래서 우즈강 주변의 리버사이드에는 유명한 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그 에일, 또 요크셔에는 이제 전통 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에일들을 마시는 풍광을 볼 수가 있고, 그 우즈강을 따라서 요크 보트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요크를 둘러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크는 인구가 20만이 채 안 되는 19만 8천 정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해 관광객이 700만 명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의 많은 수는 또 국제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런던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이 요크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이제 뉴욕이 있죠. 바로 이 영국에 있는 요크를 따서 뉴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요크의 자매 도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중국 난징이 자매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크는 이제 또한 요크는 백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94.3%가 백인입니다. 10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은 런던 같은 경우 55%가 유색 인종이고 45%가 백인으로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백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크는 아직도 압도적 백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요크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영국의 국교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은 이제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회에는 2명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요크민스터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절반인 남부 쪽을 관할을 하고 요크민스터에 있는 대주교가 나머지 절반인 북부 쪽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 전통적,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크는 과거에도 정치적, 군사적 욕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주로 스코틀랜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실제로 에드워드 1세 같은 경우는 수도 런던에 있던 일부 기능을 요크로 이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 정부에서 상원을 요크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요크는 과거 현재에도 굉장히 영국 내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요코는 관광이 중심인 서비스업이 주 산업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요코는 초콜릿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슬레의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kitKat으로 유명하죠. 또 슈퍼에 가면은 이제 그 초콜릿 오렌지라고 해서 둥근 모양의 오렌지 문양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초콜릿을 생산하는 테리 초콜릿도 역시 요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이제 제가 13년간 있었던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 대학이 있습니다. 요크 대학은 영국에서는 이제 옥스브리지를 전통 명문이라고 한다면 신흥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뉴 유니버시티에는 이제 요크 대학, 워릭 대학, 바스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현재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크 대학보다 역사가 오래된 요크 센존 유니버시티가 또 있습니다. 요크의 기원은 이제 서기 7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요크는 이제 로마 시대 때 군사적 요충지로 만든 계획 성곽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시티월이라고 해서 성벽이 있고 사대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는 잉글랜드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스코틀랜드는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재미난 일화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지 않은 이유를,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바바리안, 야만족들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정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정복을 안 했다는 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당시에 험준한 지형이고 또 격렬히 저항을 하는 국민성 때문에 사실상 정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크는 잉글랜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부에 만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크 위쪽에 가면 헤드리안 월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만리장성, 천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아서 스코틀랜드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기도 했죠. 어떻든 요크는 이제 초기에는 요크라고 불린 것이 아니고 에보라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보라쿰은 이제 뭐 요새, 진지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시대와 관련해서 요크는 이제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콘스탄틴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크 미스터 옆에 가면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동상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그 기독교로 개정한 최초의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틴은 이제 에보라쿰의 아버지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에보라쿰에서 죽자 요크에 있던 군대가 콘스탄틴을 황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황제로 추대할 만큼 당시 요크에 있던 군사적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로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로마 앞에 밀비우스라는 다리에서 이제 막센티우스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사인을 보게 되고, 십자가 모양의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인을 보게 되고, 그 사인 하에서 싸우게 되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뭐 방패 등에 이제 그 사인을 표시하고 밀비우스 다리에서 이제 막센티우스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고, 그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막센티우스 황제는 이제 그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 아니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가 억압과 탄압을 받던 그 이단적 종교였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로마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설에 의하면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 기독교 신자이면서 페이건 신도 함께 믿었던 그런 뭐 황제였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시대 때의 그 요크에서의 의미성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이킹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크가 이제 바이킹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크라는 지명도 이제 그 바이킹 시대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이제 요크를 조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이가 묵음이기 때문에 요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요크에 가면은 이제 조빅 바이킹 센터라고 해서 바이킹 시대의 뭐 박물관 같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요크는 바이킹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요크에 가면 스트리트 길을 이제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킹 시대 가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퍼 게이트라든지 스톤 게이트라든지 이런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가 아니고 스트리트다 하는 얘기고, 그 영어로 게이트의 의미는 이제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크에는 4대 문이 있다고. 그래서 4대 성문은 이제 미클게이트 바, 부선 바, 몽크 바, 웜게이트 바, 이렇게 바가 4개가 있습니다. 요크에는 이제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크의 민스터라고 하는 요크 민스터가 있습니다. 요크 민스터는 이제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딕 대성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국에 유학을 왔는데 자신이 이제 처음 영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크 민스터를 보고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자기가 감탄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볼만한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것은 내부에 이제 중세 시대 때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이제 중세 시대 때의 그 건물과 골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더 샴불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베티스티름이라는 그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아프터눈 티를 이제 굉장히 퀄리티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영국 여왕이 요크를 이제 방문했을 때도 베티스티름을 들렸을 정도로 굉장히 명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만큼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크는 제가 그 13년을 살은 그 저한테 있어서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요크에서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요크에는 이제 로드 메이어 오브 요크라고 해서 요크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사는 관사가 이제 그 만션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에 있는데 그 만션 하우스에서 요크 시장으로부터 제가 요크 시민이 됐다고 하는 기념 메달을 그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요크 시민에게 주는 이제 기념 메달이 되겠습니다. 이 메달의 이제 전면부에는 이제 요크 시를 상징하는 이제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가면은 이제 British citizen registered proudly in the city of Y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으로부터 요크 시민이 되는 그러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등록했다고 하는 그러한 메달이 되겠습니다. 금장 이제 메달이죠. 이렇게 저한테는 요크가 제2의 고향과 같은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 요크를 소개를 해드렸고, 저한테는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요크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